반갑습니다. 디자인살롱 줌살롱입니다. 올해 11월이죠. 포토샵이 2020 버전으로 새롭게 버전업 되었습니다. 뭐 크게 대단하게 바뀐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2020 버전을 기준으로 포토샵 강의 기초부터 응용까지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자, 오늘 그 첫 번째 강의 조금 지루한 내용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포토샵을 시작하시는데 꼭 필요한 아주 중요한 기능들이기 때문에 저랑 같이 끝까지 한번 화이팅입니다. 포토샵을 실행하면 나타나는 첫 화면 홈 화면입니다. 정품이 아니거나 버전이 낮은 사용자들은 이 홈 화면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화면의 역할은 새로 만들거나 기존의 파일을 불러오거나 열기죠. 또는 최근에 작업했던 그러한 작업이 파일들이 목록 형식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빠르게 원하는 작업 목록을 불러와서 작업을 할 수도 있겠지요. 간단한 학습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화면은 조금 익숙해지면 편리하지만 본 작업 화면에 새로 만들기, 열기, 최근 작업 목록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홈 화면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홈 화면에 있는 열기 버튼 여기 있죠? 열기 버튼을 한번 눌러 보시고요. 여러분의 컴퓨터 상에 있는 어떠한 이미지들을 몇 개를 불러와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포토샵에서 열기가 가능한 파일들은 다음과 같은 확장자를 갖는 파일들입니다. 이 확장자에 관련된 열기가 가능한 파일들은 다음에 한번 정리하는 걸로 하고요. 우리가 대표적인 파일들 GIF, JPG, 또 PNG 파일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파일들이 되겠습니다. 제 경우는 4개의 JPG 파일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 또는 여러 개를 선택해서 열기를 눌러 보겠습니다. 자, 열기가 되면서 바로 홈 화면에서 자동으로 포토샵의 본 작업 영역으로 넘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열려져 있는 파일들 지금 제목 탭을 클릭해서 한 번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파일들이 열려져 있고요. 다시 왼쪽 상단에 있는 집 모양의 아이콘 홈 버튼이죠. 홈 버튼으로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작업했던 작업 목록에 4개의 파일이 올라가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포토샵을 계속 사용하다 보면 여기에 여러분 최근 작업 목록들이 계속해서 더 나열되겠지요. 현재 썸네일로 보이는데 목록 형식으로도 바꿔볼 수도 있고 썸네일로 바꿔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개의 최근 목록이 열려져 있을 경우는 정렬을 종류라든가 이름, 크기 순으로 정렬을 또 바꿔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시 포토샵의 본 화면 작업 영역이죠. 본 화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PS 버튼을 클릭하거나 왼쪽 상단에 있죠. 또는 ESC 키를 눌러서 본 화면으로 넘어올 수가 있습니다. 현재 작업 영역의 환경이 여러분의 컴퓨터상에서 보는 것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 모양새를 다르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창에서 작업 영역으로 가시고요. 현재 저는 필수 기본값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스타일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진에 관련된 작업을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 모양새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동작, 우리가 애니메이션이죠. 그러한 타임라인을 이용한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작업 환경으로 좀 바뀌었고요. 이러한 작업 영역을 한 번씩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필수 기본값으로 놓고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포토샵 작업 영역에는 4개의 이미지 파일이 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각 이름에 해당되는 탭을 눌러서 이미지를 확인해 볼 수도 있지만 다양한 형태로 배열시켜서 한 번에 볼 수도 있습니다. 창에서 정돈 그리고 나란히 놓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4개의 이미지 파일이 균등하게 배열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창에 정돈
수직으로 나란히 놓기. 역시 수직으로 4개 이미지가 나란히 배열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창, 종돈, 이번에 수평으로 나란히 놓기도 눌러보시고요. 열려져 있는 이미지 파일들을 종돈해보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한 번씩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탭의 통합을 누르면 다시 처음 상태로 되돌아옵니다. 이름에 해당되는 탭 부분을 클릭 드래그 하여 분리해 보겠습니다. 클릭 드래그 잡아 당긴 다음에 넣으시면 되겠죠.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 그 다음에 마우스를 왼쪽 버튼을 넣으시면 되겠죠. 클릭 드래그 마우스 버튼을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미지를 분리해서 배치할 수도 있고요. 다시 탭으로 묶어 놓으시려면 종돈 메뉴에서 모든 탭의 통합을 눌러 주시거나, 자, 이 제목 부분을 클릭 드래그 또는 드래그 앤 드랍이라고 하죠. 위쪽에 붙이면 파란 띠가 보입니다. 이때 넣으시면 마우스 버튼을 넣으시면 붙습니다. 다시 드래그 앤 드랍, 드래그 해서 위쪽으로 올리면 파란 영역이 보일 때 마우스 버튼을 넣으시면 다시 탭으로 묶이게 됩니다. 이번에는 제목 탭을 좌우로 움직여서 이미지 나열 순서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클릭, 드래그, 클릭, 드래그 이렇게 순서를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홈 화면에서 했던 작업들을 파일 메뉴에서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새로 만들기, 또 열기, 그리고 최근 파일 목록이죠. 최근에 작업했던 목록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최근 파일 목록 지우기 한번 눌러볼까요? 홈 버튼을 눌러서 잠시 홈 화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때요? 최근 작업 목록들이 다 지워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PS 버튼을 눌러서 포토샵 작업 영역 화면으로 넘어갔습니다. 파일 닫기 명령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현재 열려져 있는 활성화되어 있는 파일 하나가 닫아지게 됩니다. 파일에서 모두 닫기를 누르면 열려져 있는 모든 이미지들이 종료, 닫기가 되는 겁니다. 이때 열려져 있는 이미지에 어떠한 수정을 가했을 경우는 저장할 거냐 하는 어떤 대화 상자가 나오겠지요. 오래전부터 낮은 버전에서 포토샵을 사용해 오던 분들은 이 홈 화면이 오히려 불편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홈 화면을 포토샵이 시작할 때 나타나지 않게 할 수도 있습니다. 편집에서 환경 설정 일반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홈 화면 자동 표시 체크를 끄고 확인을 누른 다음에 포토샵을 다시 실행했을 경우 홈 화면이 포토샵 시작과 동시에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다시 홈 화면을 체크해 놓겠습니다. 일반으로 들어가셔서 홈 화면 자동 표시 체크 다시 해 놓겠습니다. 포토샵을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면 여러 도구들에 대한 설정 값들이 사용자마다 달라지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종료 시 기본 설정, 재설정 이 버튼을 눌러서 그 설정 값들을 초기 상태로 리셋 시켜 놓을 수도 있습니다. 확인 눌러 닫겠습니다. 현재 작업 영역 화면을 보면 여러 개의 패널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패널이란 특정한 기능을 조작할 수 있는 상자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집에서 TV를 조작하거나 에어컨을 조작하려면 리모컨이 필요하잖아요. 포토샵에서도 색을 조절하거나 특정 기능을 조작하려면 어떤 리모컨과 같은 기능이 필요한데 이를 패널이라고 합니다. 집에 있는 리모컨들도 다 꺼내놓고 쓰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것은 꺼내놓고 안 쓰는 것들은 우리가 이제 서랍에 넣어 놓잖아요. 그런 서랍과 같은 기능이 창 메뉴입니다. 이 창 메뉴를 통해서 필요한 패널들을 작업 영역으로 꺼내놓거나 다시 숨겨 놓을 수도 있습니다. 창 메뉴를 펼쳐보면 이름에 체크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 현재 작업 화면상에 꺼내져 있는 패널들입니다. 이 체크를 끄게 되면
꺼볼까요? 해당 패널이 숨기기가 되는 겁니다. 이 패널들을 분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창 작업 영역에서 작업 영역 잠그기가 해제되어 있어야만이 패널들이 분리가 됩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떨궈 놓습니다. 이름 부분, 탭 이름 부분, 그 부분을 잡고 움직여 주시면 되겠죠. 패널 가장자리 부분을 클릭 드래그해서 늘려줄 수도 있습니다. 패널 영역을 더 늘려줄 수도 있습니다. 패널 이름이나 상단 바를 클릭 드래그해서 위치를 이렇게 움직여 줄 수도 있고요. 패널 우측에 있는 두 개 화살표 이 버튼을 클릭해서 패널을 접거나 다시 펼쳐 놓을 수도 있습니다. 역시 X 버튼을 클릭해서 패널을 다시 숨기기 해 놓을 수도 있습니다. 한 번씩 다 숨겨 보겠습니다. 잡아 당겨서 숨기기 하겠습니다. 자, 이 옵션 패널은 창에서 옵션 체크 해제하겠습니다. 현재 모든 패널이 다 숨기기가 된 상태입니다. 자, 이제 필요한 패널들을 꺼내서 가장 기본적이고 단순한 나만의 작업 영역을 한번 꾸며 보겠습니다. 먼저 창 메뉴에 들어가셔서 가장 중요한 도구 패널하고 창 옵션 패널을 꺼내 놓겠습니다. 그리고 레이어 패널도 꺼내 놓고요. 창에서 속성 패널도 꺼내 놓겠습니다. 중요한 패널들은 옆에 단축키가 지정이 되어 있죠. 옵션 패널 왼쪽 가장자리 헤더 부분이죠. 이 부분을 잡고 메뉴가 있는 데까지 움직여 보겠습니다. 클릭 드래그죠. 자, 움직여 보면 파란색 표시가 되죠. 이때 마우스를 놓으면 상단에 딱 달라붙게 되는 겁니다. 오래전부터 포토샵을 사용해 오신 분들은 두 줄에 좀 익숙할 거고요. 비교적 최신 버전부터 사용하신 분들은 한 줄에 또 익숙할 수도 있겠습니다. 위쪽 부분을 잡고 클릭 드래그 한 채 하면 왼쪽 가장자리까지 클릭 드래그해서 움직여 보면 역시 파란색이 보일 때 마우스를 놓으면 스냅 기능이 적용이 돼서 왼쪽에 딱 달라붙게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 레이어 탭이죠. 이름 부분 또는 헤드 부분을 잡고 속성 패널 하단 가장자리로 움직이면 역시 파란색이 표시가 됩니다. 이때 마우스를 놓게 되면 이 하단에 레이어 패널이 달라붙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을 잡고 또 움직이겠습니다. 하면 오른쪽 가장자리로 움직여 보면 자, 마우스가 끝에까지 갈 때까지 움직여 주셔야 돼요. 그러면 역시 파란색 표시가 됩니다. 이때 마우스를 놓으면 우측 가장자리에 패널이 달라붙게 됩니다. 계속해서 작업 내역 히스토리 패널인데요. 작업 내역 패널도 꺼내 놓겠습니다. 브러쉬와 관련된 두 개의 패널이 있습니다. 브러쉬와 브러쉬 설정 패널도 꺼내 놓겠습니다. 자, 이 브러쉬 역시 브러쉬 이름 부분을 작업 내역 하단 부분 가장자리에 달라붙게 붙여보겠습니다. 브러쉬 설정도 이렇게 달라붙게 배치하겠습니다. 이 패널들은 펼쳐져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삼각형 두 개 화살표죠. 화살표 두 개 클릭해서 아이콘만 보이게 해 주셔도 되고요.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아이콘에 아직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살짝 가장자리를 클릭 드래그해서 이름까지 보이게 이렇게 배치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상단 바를 잡고 속성 패널 왼쪽 가장자리까지 마우스 움직여 보면 역시 파란색이 보입니다. 이때 마우스를 놓으면 스냅 기능이 적용돼서 달라붙게 되는 겁니다. 패스 패널입니다. 포토샵 경험이 부족하신 분들은 이 패스 패널이 참 어렵지요. 그렇지만 중요한 패널입니다. 꺼내놓고 레이어 오른쪽에 같은 공간상에 서류철처럼 포개 놓겠습니다. 레이어, 패스, 레이어. 포토샵을 사용하면서 각자의 어떤 스타일에 따라 이 패널 구성이 달라지겠지만 지금 이 구성은 단순하면서 가장 활용도가 많은 패널들의 배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패널 구성을 저장해 놓고 언제든지 저장된 상태로 복원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저장해 보겠습니다. 창 메뉴 들어오셔서요. 작업 영역, 새 작업 영역을 눌러서 저장하고자 하는 이름을 주시면 됩니다. 저는 줌살롱이라고 저장해 보겠습니다. 자, 줌살롱으로 이렇게 저장된 걸 확인할 수 있지요. 다른 어떤 스타일로 바꿔보겠습니다. 페인팅, 창에서 작업 영역, 그래픽 및 웹 바꿔보시고요. 다시 조금 전에 저장한 작업 영역 줌살롱으로 눌러서 복원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됐지요? 자, 이제는 패널 배치를 흐트려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막 흐트려 보고요. 창에서 작업 영역 다른 스타일로 넘어갔다가 다시 창에서 줌살롱, 조금 전에 저장된 상태 줌살롱이죠. 요걸 누르면 우리가 저장한 상태로 복원이 될까요? 답은 복원되지 않습니다. 이는 수정된 배치를 자동으로 기억하게 되는데요. 창에서 작업 영역 줌살롱 재설정이라는 명령을 눌렀을 때 초기 상태로 복원이 되는 겁니다. 알아두면 편리한 단축키가 있습니다. 먼저 파일에서 열기 눌러서 2개 정도 이미지 파일을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열기, 이름 탭을 잡아당겨서 이미지를 2개가 보이도록 분리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키보드에서 단축키 탭키를 눌러 보십시오. 패널들이 숨기기가 된 상태로 바뀌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마우스 포인트를 가장자리로 움직여 주시면 가려졌던 패널들이 일시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다시 숨기기가 되죠. 보였다가 다시 숨기기가 됩니다. 탭키를 다시 누르겠습니다. 이번에는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탭키를 눌러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도구 패널과 옵션 패널을 남겨두고 다른 패널들만 숨기기가 된 상태로 바뀌었습니다. 다시 탭키를 눌러서 숨겨진 패널들을 보이게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도구 패널 하단에 있는 화면 모드를 변경시키는 단축키 F도 알아둡시다. 키보드를 만지작거리다가 실수로 F키를 눌렀을 때 이 화면 모드가 바뀌게 됩니다. 상당히 당황스러울 수도 있게 되는데요. F 한번 눌러볼까요? 한글 모드에서는 단축키가 먹지 않습니다. 한영키를 눌러서 F 누르겠습니다. 열려져 있는 하나의 이미지만 집중해서 작업할 수 있는 모드입니다. 다시 F를 누르겠습니다. 모든 패널들이 숨겨진 전체 화면 모드로 바뀌었습니다. 다시 F를 누를까요? 패널들이 유지된 표준 화면으로 바뀌었습니다. F, F, F. 이 F키 다시 한번 눌러볼까요? F, F. 이 상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장자를 움직이면 마우스를 가장자로 움직이면 숨겨졌던 패널들을 보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F를 눌러서 표준 화면 모드로 돌아오겠습니다. 알아두면 편리한 단축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탭키를 눌러서 보다 넓어진 작업 영역에서 이미지를 좀 디테일하게 작업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F키를 눌러서 전체 화면 상태에서 누군가에게 작업한 결과물을 보여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번쩍 손들고 질문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질문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저장된 패널 위치가 이렇게 수정되었을 경우는 창에서 작업 영역 이렇게 재설정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저장된 초기 상태로 되돌려 놓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작업 영역에서 작업 영역 삭제라는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기본으로 저장되어 있는 여러 가지 패널 구성들이 삭제가 될 수도 있지요. 현재 이렇게 기본 패널 구성들이 삭제가 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는 편집 환경 설정으로 들어가셔서요. 작업 영역 명령을 클릭하시고 기본 작업 영역 복원 이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확인해 볼까요?
창에서 작업 영역 봤더니 다시 이렇게 복원된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